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연속으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알려드렸듯이 러시아의 전폭기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러 가다가 자기네들 도시죠. 인구 30만이 넘게 사는 벨고로드에다가 도시 한복판에 그냥 500kg 우리 1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을 떨구는가 하면 또 알고 보니까 그 외곽에도 며칠 전에 그랬던 일이 또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러시아군 장갑차를 2대나 그냥 연속으로 격파해버렸는데, 근데 또 이 장갑차가 또 사연이 또 좀 있는 장갑차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게는 돈이 많은 희한한 나라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면서 벌써 5조 원 넘게를 그냥 일시불로 줬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KFX 개발 분담금은 왜 안 내는 걸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레오파르트 2 A4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여한다. 준비 절차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부터 러시아가 자국군 물량을 빼돌려 수단 반군에게 총기와 탄약을 공급 중에 있다라는 황당한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민간 업체들이 보관 중인 레오파르트 2 A4 전차 14대를 공동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막 구매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물량이 복원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기는 이르면 2024년 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휴대용 카운터 드론 시스템 제조 업체인 드론 실드사가 미 국방부와 다양한 유형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소총형부터 권총형까지 다양한 드론 제밍 장치가 야전 부대에 공급될 예정인데, 우리 군도 일선 부대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 보급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튀르키예가 무인 수상함을 이용한 대잠 작전 개념을 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링크 시스템에 연결된 말린 무인 수상정이 외부에서 표적 정보를 받아 대잠 어뢰를 발사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제 무기 후속 군수 지원이 끊긴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제 무기 부품을 현지 생산 부품으로 대체해 자체 정비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번에는 우간다가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들의 자체 정비창을 완공하고 자국군 보유 물량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극심한 무기 부족을 겪으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자국 병사들에게 무기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수단 내전에 개입해 수단 반군에게 소총과 탄약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에 가야 할 물자들이 돈을 받고 해외로 나간 사례인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실로버키 파벌들이 한몫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는 서방제 전차 중에서 제일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전차죠.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되어서 서방제 거의 표준 3세대 전차다라고 할 만큼 많이 보급된 전차입니다. 왜냐? 독일군이, 과거 서독군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냉전 끝나고 이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게 싸게 나눠주거나 팔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는데,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자기네들의 돈으로 라인메탈 등 이런 민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치장된 레오파르트 A4 추가로 14대를 더 사서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업체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래서 협의가 마치고 돈을 지불하고 그걸 이제 쓸 수 있게끔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해주고 이러면 내년 초에나 된다라고 하는데, 야, 내년 초까지 지금 이런 스타일로 전쟁이 지속돼서는 안 될 텐데 좀 빨리 갈 수는 없나라는 아쉬운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미국이 카운터 드론, 그러니까 제밍을 해서 이 전파를 훔쳐가지고
명령을 야 여기 착륙해 라는 명령을 내리든지 이 적의 드론에 대해서 아니면은 HPM 아주 이 고주파를 쏴서 그냥 이 회로를 망가뜨려서 추락하게 만들든지 뭐 이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권총형도 있고요. 두 손으로 들고 하는 소총형도 있는데 그 정도로 가볍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아주 작은 소부대가 쓸 수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중국제 매빅, DJI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쿼드콥터식으로 해서 그냥 카메라 달고 정찰하러 가고 스마트폰 같은 거로도 이렇게 다 조종이 다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찰을 해서 거기다 포격을 하고 뭐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수류탄 같은 거 조그만 박격 포탄 같은 거 이런 거 달아가지고 탁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앞으로는 정말 하늘 위에서 드론이 있나 없나 계속 살피면서 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본다면 그 하늘에 드론이 있는데 저걸 내가 총으로 쏘면 적이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밀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안티 드론건이 있으면 저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는데 총으로 쏠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그런데 저게 와서 우리를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포격 유도를 알려주면 우리에게 곧 뭐 포탄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안티 드론건을 재밍해서 떨어뜨려 버린다. 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이래서 좀 대량으로 보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격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량 구매한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몇 대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총 금액이 220만 달러. 220만 달러를 대량 구매라고 표현할 정도면 많이 비싸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소대급으로는 다 한 대씩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터키가 이렇게 무인 수상정에서 323mm 경어뢰를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는 그냥 물 위에 패시브 상태로 떠 있고 다른 대잠 장비들이 잠수함을 탐지하면 여기 요소요소에 매복시켜 놓은 이 무인 수상정의 어뢰 발사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어뢰를 쏘아서 타격한다. 라는 이런 네트워크 대잠 작전의 하나의 어떤 컴포넌트로서 참가하는 이런 거 아니겠냐. 자기가 직접 탐지하지는 못하죠.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서해 지역에 이런 것들 요소요소에 뭐 굳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라도 바지선 같은 우리 이제 내파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바지선 같은 이런 데라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앞으로는 하늘이든 이렇게 수상이든 수중이든 무인 무기하고 또 무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무인 무기와 어떻게 협동 전투를 하느냐, 이런 거가 정말 핵심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튀르키예가 이런 건 뭐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참 희한한 일인데 우간다가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수입이 이제 부품 수입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 카모프 30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간다는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야, 그냥 우리가 그냥 뜯어가지고 부품 생산해서 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베네수엘라가 먼저 했고, 그리고 우간다가 하는데, 우간다가 산업 기반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볼트, 너트, 또 뭐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여기 러시아인들로 보이는, 여기 뒤에 이제 이 파란색 양복 입은 이 사람은 좀 젊어 보이는 이 사람, 누가 봐도 슬라브 계열의 그런 백인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그렇고 슬라브 계열의 백인, 즉 러시아인이 가서 기술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 좀 빼돌려서 여기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야, 우간다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군인이 몇 명 나오는데 이 군인들이 지금 이 화면 사진 한 장에만 해도 전투복이 4종류, 여기 민무늬 복장, 그리고 여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희한한 색깔의 얼룩무늬, 그리고 연한색 얼룩무늬, 짙은색 얼룩무늬, 참 희한하죠. 모자도 4가지 색깔. 자, 이런 데서 헬기 부품을 만든다. 믿을 수 없죠. 러시아인들이 빼돌리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여기는 제대로 빼돌리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자, 수단. 지금 이 반군 그리고 뭐 쿠데타를 같이 일으켰는데 이제 또 서로 간에 또 사이가 갈라져서 정부군이라고 하는 한편 11만 명, 반군이라고 하는 한편 10만 명이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군에게 러시아가 자국권의 물량을 빼돌려서 탄약하고를 지금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 수장이죠. 우리가 탄약이 없어서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탄약이 부족한데 여기에 RPG-7이든 뭐 소총탄이든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실로비키 파벌, 즉 군부 강경파 이 집권 세력들이 뒤로 빼돌려가지고 야 우크라이나 전장에 줬다 치고 좀 챙겨놔봐 해가지고 그걸 지금 여기다가 팔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지든지 말든지 이 실로비키 이 핵심 세력들이 즉 이 군부 강경파 핵심 세력들이 자기네들 호주머니 채우는데 급급하다라고 하는 이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기가 차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산이 없다며 8천억 원이 넘는 KF-X 분담금을 체납 중인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제 전투기 구매에는 돈을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6대 구매 대금 11억 달러를 지급한 인도네시아가 추가분 18대 구매 대금 23억 달러를 올해 중에 완납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라팔 스탠다드 F3R과 F4 전투기 42대를 구매한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9월 1차분 6대 구입 대금 11억 달러를 증납한 데 이어 올해 중에 2차분 18대 구입 대금 23억 달러를 지불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프랑스 일간 라트리뷰니 현지 시각 4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계약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초기 대금 11억 달러를 증납한 데 이어 올해 중 23억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예산 준비를 마쳤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는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총 비용으로 81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도 전투기 대금 추가 지급을 위한 지출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81억 달러는 한화 11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고 1차분 6대 구매 대금은 1조 4천억 원, 2차분 18대 구매 대금은 3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인도네시아가 2년간 프랑스에 지급한 라팔 대금은 5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1조 7천억 원의 KF-X 분담금 가운데 지난 2월 기준으로 8천억 원을 체납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중순 연체금 400억 원을 납부하고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들은 분담금 연체로 고비가 올 때마다 소액을 납부하며 공동개발국으로서의 동등한 대우와 기술 제공, 시제기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담금 납부는 거부하면서 기술과 시제기만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요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술 절취 시도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인도네시아를 KF-X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다른 파트너 국가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팔 42대를 샀는데 지금 1차분 6대 돈 11억 달러 탁 주고 2차분 18대 그것도 23억 달러 탁 줄 준비가 됐다. 총 라팔 42대 구매 대금은 8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런 10조 원 돈을 들여서 42대를 사는데 놀라운 것은 나머지 18대, 지금 1차분, 2차분 24대죠 합하면 나머지 18대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그래서 이 81억 달러에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하는 그 뭐 라인 까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술 지원 기술료,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할 때는 인도네시아가 판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판권료 다 포함해서 81억 달러인데 이건 돈을 주고 우리 KF-X, KF-21 이 개발 비용을 안 준다. 여기 인도네시아 지금 국제 아직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주냐 안 할 거야 하니까 올해 400억 원 이자 밀린 거 이런 거 아주 찔끔 탁 주고는 우리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제기 지금 여러 대 만들어 놓은 거 우리 한 대 줘. 그리고 기술 이제 계속 해줘.
이러는데 이 시제기의 가치는 조 단위의 가치입니다. 이거 절대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돈 줄 때까지 안 준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 대 내놔라 라고 했는데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이런 신용 없는 자들은 요거 그냥 퇴출시키고 요 국기 뒤집어서 폴란드하고 같이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라팔산 이 돈은 사실은 뭐 자기들 국고에 있던 돈을 꺼내서 준 건 아니고, 프랑스의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대출 받자마자 바로 그냥 프랑스 정부에게 내준, 대출해서 준 돈입니다. 빚내서 프랑스에게 빚내서 프랑스에게 준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프랑스도 조금 위험한데, 프랑스 정부가 또 그 보증도 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인도네시아 소식 전해드렸고, 자, 재밌는 소식. 정말 러시아 콩가루입니다. 보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 조종사들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자국 도시인 벨고로드시 도심 한복판을 폭격했던 러시아군 조종사들이 이번에는 전장에서 버려진 전차나 장갑차에 고가의 미사일을 쏘아대며 러시아군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크게 늘렸지만 이 항공 지원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많은 수의 미사일과 항공 탄약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러시아 군사 전문지 밀리타르니가 4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군은 최신 공격 헬기를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라며 러시아군은 이들 공격 헬기의 활약상을 매일 선전하고 있지만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영상 몇 개를 소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선전 자료로 배포한 영상에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지상의 BMP-1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러시아군 공격 헬기는 단번에 2대의 장갑차를 공격해 파괴했지만 이 영상 속 장갑차들은 모두 이미 파괴되어 버려진 장갑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리타르니는 복수의 오신트 전문가들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해당 장갑차가 도네츠크주의 불레다르 남쪽의 마이킬스케 마을 인근에 있던 러시아군 BMP-1 장갑차였으며 4월 초에 파괴되어 버려진 차량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고가의 대전차 미사일을 이미 파괴되어 버려진 아군 장갑차에 퍼부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것은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신 공격 헬기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과 표적 식별 능력이 대단히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한 9K121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판 헬파이어 미사일로 불리는 레이저 유도 방식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헬파이어 미사일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한 발에 최소 3만 달러, 한화 약 4천만 원에 달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러시아군에게는 대단히 값비싼 무기입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고가의 대전차 미사일을 버려진 아군 기갑 차량에 쏟아붓고 황급히 전선을 이탈하는 러시아 공격 헬기 영상에 맹비난을 쏟아부으며 조종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목표물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미 파괴됐는지 여부도 확인 안 하고 미사일을 퍼부은 조종사나 그 영상을 전과랍시고 온라인에 선전용으로 게재한 공보 담당자, 과연 이 둘에게 어떤 처벌이 내릴지 궁금합니다. 자, 러시아군의 최강 공격 헬기 카모프 52. 이 카모프 52 이 전쟁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격추되었죠. 그런데 이 카모프 52가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비슷한 이 대전차 미사일 장착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는데 아군 장갑차를 격파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격파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대전차 미사일 쏴서 격파한 장갑차.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또 보면 이제 적외선 영상인데 또 이제 또 미사일 쏴서 장갑차 하나 격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홍보 영상을 들여다본 이 군사 전문가들이 뭐야 이거 파괴된 거잖아. 또 여기 어디야? 불레다르 남쪽이잖아. 그런데 이미 파괴된 거잖아. 그런데 이거 러시아군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파괴되어서 버리고 도망가고 남은 장갑차를 그냥 또 가서 깨부순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일단
러시아군 조종사들이 또 러시아군 이 기지들이 이 현재 전장에 대한 상황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 거기 가면 파괴된, 유기된 이런 전차나 장갑차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거 확인 잘하고 안 파괴된 거 우크라이나군 거를 때려. 그래서 영상으로 딱 당겨서 딱 보면 제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저거의 것을 때려. 여기 버려진 게 많다. 한번 세게 붙었기 때문에 버려진 게 많다. 라는 이런 브리핑이 되고 나서 출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당연히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이 딱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 있으면 야 이거 확인하자. 이거 어디 거냐? 제트 이거 우리 거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보고는 때리는 겁니다. 왜? 빨리 다 쏘고 도망가야 되니까. 어디서 지금 이거 날아올지 모르니까 지대공 미사일. 이런 얼빠지고 또 사명감 없고 능력도 부족한 조종사들이 평행하다 보니까 수호이 34 전폭기도 조종사의 실수다. 아니 조종사가 그걸 왜 실수합니까? 벨고로드 60km나 하르키우에서 남았는데 자기네들 도시에다가 그거 하려면은 파일런 선택하고 셀렉트 하고 그리고는 안전장치 풀고 눌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실수할 수 있냐.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군기 빠지고 기가 막힌 이런 러시아가 전투기에 이어서 전폭기에 이어서 이렇게 공격 헬기까지 이런 일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 쏘고 빨리 가서 임무 완수했어요 라고 해야 되니까 다 쏴야 일단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러시아군 오늘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